사랑하는 나의 형 버나드는 1991년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남은 수명이 6개월에서 길어야 3년이라고 했다. 하지만 형은 현명함과 용기가 있었다. 대체의학을 통해 암을 치유하는 데 성공했다. 그 후로도 형은 건강하게 살았고 80세에 생을 마감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암의 스위치를 꺼라. 저자 레이먼드 프랜시스, 에디터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독자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다. 이 책대로 하면 암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독자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라며 배척하는 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판단을 내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책을 음미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 중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병원의 3대 치료만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탄력성 있게 생각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자가 비판하는 것처럼 현대 서양의학은 맹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점 또한 많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병의 진단, 응급의료, 마취와 외과수술 등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극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뛰어난 장점이 많습니다. 암 환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고통을 줄이고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암과 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래 생존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암이 의심되어 검사를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해 보십시오. 또 암 진단을 받고 3대 요법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라면 잠깐 미루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책의 내용과 유사한 생활요법을 먼저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암은 급성병이 아니라 만성질환이고 전신질환이기에 암을 생성하는 체내 환경을 바꿔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 암이 사라져버린 환자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암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지침을 제대로 실천하면 더 악화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주류의학의 3대 치료를 시행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3대 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이미 치료가 끝난 환자라도 이 책에서 전하는 지침을 평생 실천해 보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암의 전이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책의 감수자 전웅준 박사님의 추천사였습니다. 저자 소개 레이먼드 프랜시스. 국제 컨설턴트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저자는 어느 순간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과민증과 알레르기 반응에서 시작된 병증은 만성피로, 섬유근육통, 루푸스, 결국은 간 기능 부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의사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한 저자는 2년 뒤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책의 큰 목차 제1장 우리가 암을 두려워해야 하는 진짜 이유 제2장 질병은 세포의 기능장애 제3장 암의 원인과 경로 이해하기 제4장 영양의 경로 제5장 독소의 경로 제6장 마음의 경로 제7장 신체의 경로 제8장 유전의 경로 제9장 의학의 경로 제10장 암의 위험을 줄여주는 영양 보충제 제11장 스스로 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몸
오늘은 저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11장, 스스로 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몸을 집중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효과도 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주류의학의 치료법을 신봉하고 있다. 더구나 고통받고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충격이다. 암 생존율에 대한 통계는 너무나도 조작이 심해 그 통계가 의미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 실제로 암 생존율은 1950년대에 비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 혼란을 느끼게 된다. 당신은 과학적 근거도 없는 치료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암을 예방하거나 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당시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병에서 낫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음식을 단순히 즐기기 위해 먹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음식이란 우리 몸세포들의 영양 공급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삶 속의 독소들은 직접 감지하기도 어렵고 즉각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독소들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암이란 아무 까닭 없이 무고한 희생자들을 공격하는 괴물이라는 생각 또한 바꾸어야 한다. 대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매우 예측 가능한 결과가 암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잘못된 선택이란 암이 아주 잘 자랄 만한 체내 환경을 만드는 생활 방식을 뜻한다. 암이 몸 안에서 잘 자랄 만한 환경을 만드는 나쁜 선택이 있다면 반대로 암이 몸 안에서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좋은 선택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암을 예방하고 암에서 회복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건강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한 현재의 보건의료 기관들에 대한 맹신을 그만두어야 한다.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임무를 저버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세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미국 FDA, 미국 의학협회, 미국 암학회, 미국 국립암연구소, 제약산업, 건강보험회사 등이 과연 당신의 건강을 최우선적인 일로 여긴다고 믿고 있는가? 그들의 존재는 질병 존속에 의존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기관들에게 건강에 대한 책임을 맡길 만한 이유가 없다. 각자의 삶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며 우리의 실패를 가중시키는 이런 기관들보다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더욱 신뢰해야 할 것이다. 자연 치유력에 대한 믿음을 쌓기 위해서는 질병의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 몸이 세포 수준에서 적합한 기능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당신이 암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당신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암은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 라고. 식습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줌으로써 당신 자신을 항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세포의 산소 공급을 늘리고 산소 대사를 정상적으로 복구하거나 유지하는 생활 방식을 취하면 된다. 또한 pH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좋은 기름을 섭취하면 된다. 희귀한 유전 질환이 있지 않는 한 당신은 스스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기꺼이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란다. 암은 독을 퍼붓거나 잘라내거나 태운다고 사라지는 종양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암은 항암제로 독을 퍼붓거나 수술로 잘라내거나 방사선으로 태운다고 사라지는 종양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암은 종양을 만들어내는 생물학적 과정이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조절 메커니즘이 변성되어서 생긴 몸 전체의 문제다. 이 과정은 전적으로 당신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는가에 달려있다. 현 주류의학의 표준적인 접근 방식인 수술, 항암제, 방사선 따위로 종양을 공격하는 치료법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실패한 전략이며 국가적인 불명예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는 종양의 크기를 줄여줄 수는 있지만 암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상태는 바꿀 수 없다. 종양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암은 종양덩어리가 아니다. 암은 하나의 과정이며 이 과정이 계속 작동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암에 걸려 있는 것이다. 암에 걸리려면 신체 내부 환경이 암 생성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바꾸면 되고, 암에서 나으려면 신체가 정상적인 화학작용을 하도록 복구하면 된다. 그렇게 할 때 암 생성 과정은 멈추고 종양은 간단히 사라지게 된다. 모든 병의 원인은 결핍과 독성 이 두 가지다. 병에서 나으려면 산소, 영양 공급, 그리고 독성 해독으로 이 두 가지 원인을 제거하면 된다. 무엇보다 최선의 전략은 암을 예방하는 것이다. 신체가 정상적인 화학작용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몸은 암 생성 과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건강한 몸에는 암이 생길 수 없다. 암을 예방하고 스스로를 항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의 신체적 화학작용을 정상화해야 한다. 암은 과도한 공해와 잘못된 식습관이 초래하는 곧 인간이 만든 병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과도한 공해와 나쁜 식습관들이 우리를 질병에 걸리도록 한다. 그리고 몸 안의 여러 시스템이 제 기능을 상실해서 질병의 회복 능력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바꿔 말해 우리가 낫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런 노력을 위한 도움을 줄 것이다. 좋은 식사 습관과 영양가 높은 음식 선택. 몸이 하는 모든 일은 식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 물질과 관련되어 있다.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다. 건강한 식습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나쁜 영양들이 건강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세포들에는 정상적으로 재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의 목록이 있다. 단 한 가지 영양소라도 만성적으로 결핍되면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영양소가 결핍된 음식을 먹을 여유가 없다. 우리의 식단은 살아있는 생체식의 식물성 음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당신은 영양가가 전혀 없는 음식을 섭취하는가? 아니면 생기를 주는 고품질 영양소의 음식을 섭취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대답이 건강과 질병의 차이를 말해준다.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는 스스로 대사작용을 하는 완벽한 생명체다. 이 세포들이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필수 영양소들이 공급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좋은 식사라는 것은 없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채식주의 식사가 매우 좋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우리 모두 생물학적으로 독특하므로 각자 다른 것들이 요구된다. 최선의 충고는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음식을 섭취한 후 느낌이 어떤지 살펴보라. 눈이 가려운가? 우울하거나
메스껍거나 피곤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무거워지지는 않는가? 더워졌는가? 땀에 젖었는가? 혹은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은 모두 나쁜 신호들이고 특정 음식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음식들은 아마도 당신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것이고 면역력 또한 억제할 것이다. 당신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 몸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알려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좋은 영양요법 한 가지만으로도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보다 암 회복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모든 사람의 몸에서 소수의 세포만이 암세포로 전환된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악성세포들이 몸에 해를 끼치기 전에 이들을 제거해버린다. 새로 생성되고 있는 암세포 숫자가 제거되는 암세포 숫자보다 많아질 때 문제가 시작된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공급하라. 식사는 최대한 생채식으로 하고 꼭 조리해야 한다면 살짝 쪄서 먹도록 하라.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취하라. 유해식품, 즉 설탕, 밀가루, 가공된 기름, 유제품과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 같은 면역을 억제하고 발암 원인이 되는 음식들을 추방하라. 암세포들은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 많은 양의 설탕을 필요로 한다. 당신이 설탕을 섭취할 때마다 암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무엇이든지 혈중 인슐린 분비를 높이는 것들, 예를 들어 설탕, 흰 밀가루, 흰쌀, 그리고 과일 주스 같은 것들은 좋지 못하므로 피해야 한다. 암세포들은 충분한 산소가 들어오면 잘 자랄 수 없다. 우리가 산소가 없는 달에서 살아남을 수 없듯이 암세포들은 산소가 있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포들 속에 산소 공급량을 늘려서 암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더운 물 목욕으로 몸속에 쌓인 독 줄이기. 되도록 인공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 독이 쌓인 가공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유기농 음식을 섭취하라. 안전하고 독성 없는 미용 및 위생용품만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샴푸, 로션, 향수, 살균 비누 등은 피하라. 깨끗한 물을 마시고 불소가 들어있는 물은 마시지 마라. 이런 것들은 암을 유발하고 종양을 자라게 한다. 세탁 세제를 사용하지 마라. 몸속에 새로운 독소를 쌓는 일을 최소화한 다음에는 이미 쌓여있는 독소 제거에 초점을 맞춰라. 체내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 있는 지용성 독소들과 다른 여러 독소가 결합하면 정상적인 생화학적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당신을 병들게 하고 암을 유발한다. 이전에 쌓아놓은 독소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용성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믿을만하고도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정기적으로 더운 물 목욕을 하는 것이다. 호흡법 또는 명상으로 스트레스와 마음 다스리기. 우리의 마음은 아마도 그동안 잘못 사용되었거나 아예 활용되지 못한 자산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써서 병을 고치는 일은 앞으로 추세가 될 것이다. 의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뉴턴 물리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세계에 갇혀 있다. 이런 기계론적 세계에서는 몸을 약물과 같은 물질에 반응하는 기계처럼 여긴다. 그렇지만 정신건강은 모든 물리적인 요인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면 다룰수록
당신의 상황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오래된 감정의 상처가 병의 원인이 된다. 최상의 건강을 얻으려면 이런 상처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활성산소 생성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심각하게 억제함으로써 암을 촉진한다. 따라서 호흡법이나 명상처럼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야 한다. 당신 자신에게 살고 싶은 강력한 소망이 생길 때 당신 몸의 치유력은 최상이 될 것이다. 당신에게는 그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당신에게는 목표 의식이 필요하다. 대체요법의 암 전문가들은 환자들의 태도, 희망, 그리고 자신의 치유에 대한 참여 정도가 암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관찰했다. 많은 암 환자가 명상, 최면요법, 이미지 상상요법 등을 통해 커다란 치유 성과를 얻고 있다. 몸에게 건강해지라고 지시하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는 중환자에게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에너지를 바꾸면 당신의 몸은 변한다. 당신의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당신은 이 에너지가 당신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반면 만약 당신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건강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항산화제로 만성염증 관리하기. 만성염증은 암 발병과 진행의 바탕이 되는 주춧돌과도 같다. 염증은 모든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고 암 진행에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당신 몸에 얼마나 많은 염증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염증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C 반응 테스트가 있다. 염증은 암 진행 시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CRP 테스트는 암 환자 생존을 예측하는 데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염증 조절법의 하나는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알러지 반응 같은 만성 면역 반응은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만성 면역 반응은 또한 우리 몸에 비축되어야 할 중요한 영양소의 양을 줄이고 많은 양의 산성 부산물을 생성해 몸을 지나치게 산성화한다.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염증은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조직 손상과 염증 반응을 높이는 끝없는 악순환을 지속한다. 염증을 유발하는 설탕, 밀가루, 우유, 유제품 등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오메가6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는 마켓 기름들도 마찬가지다. MSG, 식품 첨가제, 처방약, 농약, 불소, 염소 등 염증을 유발하는 중금속을 피하라. 잇몸 감염과 같은 만성 감염을 제거하라. 알러지 유발 항원들을 피하고 몸에 이미 쌓여있는 독소의 양은 줄여라.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예방접종을 피하라. 일단 염증을 일으키는 일을 중단했다면 이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염증을 멈추는 일을 해야 한다. 만성염증으로 줄곧 고통을 받아온 사람에게는 아주 많은 양의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항산화제의 대량요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거의 모든 의사마저도 이에 대해 두려워한 나머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대부분의 염증이 결코 멈추지 않고 만성으로 남아있는 이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산화제가 몸에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알카리화한 몸에서는 살 수 없는 암세포. 알카리성 음식을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잘 자라지만 알카리성 환경에서는 말라 죽는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산성식품을 먹고 있다.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 팬케이크, 와플 또는 토스트, 달걀, 베이컨 등은 몸에 산성물질을 더해 신체를 지나치게 산성화한다. 사람들은 산성을 유발하는 설탕, 밀가루, 유제품, 고기, 청량음료 등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반면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같은 알칼리성 식품은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 당신이 암 환자라면 신선한 채소를 짜서 만든 채소즙을 매일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pH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식단 조절만으로 몸을 알칼리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암세포들 스스로가 산성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양 보충제가 꼭 필요하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필수 미네랄들은 체내에서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형태의 것으로 섭취해야 한다. 우리 몸은 pH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적절한 알칼리 지수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인의 몸은 대부분 산성화되어 있고 소수의 사람은 지나치게 알칼리화되어 있다. pH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이른바 질병이라 일컬어지는 것들 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다. 식단의 75에서 80%는 신선한 과일 및 채소와 같은 알칼리 식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거슨 요법과 같은 암의 자연치료 요법들은 몸이 알칼리화되도록 많은 양의 채소 주스를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암을 예방하고 암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당신은 다음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4대 유해식품, 설탕, 밀가루, 가공된 기름, 유제품과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추방하라. 유기농 채소와 과일로 식단을 바꾸고 고품질의 영양 보충제 프로그램을 따르라. 매일 신선한 채소즙을 많이 마셔라. 암의 원인이 되는 MSG, 농약, 처방약을 포함한 독소의 섭취를 피하라. 고품질의 올리브유, 생선 기름, 코코넛 오일을 선택하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빨리 걷기를 매일 하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숙면을 취하라. 비타민 D와 요오드 수치를 최적화하라.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라. 이를 위해 산화 방지제를 보충하라. 정기적으로 사우나를 하라. 최대한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삼가라. 오래된 감정의 상처들을 돌아보고 해결하라.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삶의 목표를 향해 도전적으로 나아가라. 지금까지 레이먼드 프랜시스의 암의 스위치를 꺼라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암과 관련해서 주류의학과 대체의학 간의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세는 주류의학입니다. 많은 암 환자들은 주류의학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암 환자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주류의학과 대체의학에 대한 이분법적인 선택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이 책을 감수한 전홍준 박사님의 추천사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암 진단을 받고 3대 요법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에게 잠시 치료를 중단하고 일정 시간 동안 대체의학과 통합의학이 권유하는 방법을 해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암은 단시간에 급격히 악화되는 질병이 아닌 만성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주류의학의 3대 치료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암의 치료는 어렵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우선입니다. 암의 스위치를 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자는 하나의 식단이 모두에게 최선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일 것을 충고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은 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차분히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주의 깊게 내 몸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몸은 적합한 식단과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안에 강렬한 소망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치유력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